국가안보실 2차장 임종득 2차장이 그때 휴가 갔다가 복귀한 게 8월 2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갔다가 복귀할 정도로 그 정도 이제 큰 사안 내지는 급박한 사안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뭔가 지시나든가 이런 게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는 그렇죠.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처음 국회에서 임종득 2차장이 등장할 때 센세이션이잖아요. 네. 그 말을 김기한 사령관이 꺼내면서 2차장이 등장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패를 맞춰보십시오. 타임테이블을 넣어보면 네. 그게 12시 50분이에요. 네. 7분 넘는 통화를 합니다. 그러네요. 임종득 네. 2차장이 김기한 사령관과 7분 넘는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추적했죠. 그 12시 50분 통화에서 마스터 플랜이 짜져진 거 아니야. 네. 김기한과 임종득 2차장이 통화하면서 야 이첩 기록 회수 뭐 입건 네. 결정된 거 아니까? No,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시 40분에 네. 네. 이미 그 10분 전에 네. 이모 총경이 네. 국수본에 있는 이모 총경이 경북경찰청 노규하고 이미 얘기를 끝낸다니까요. 조율의 마지막까지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러 네. 가지러 가면 줘라. 예, 이렇게 그것까지 된 거죠. 조율이 끝났다니까요. 네. 임종득 2차장은 그야말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전화해서 7분간이나 잡고 설명을 들은 거예요. 만약에 임종득 2차장이 급박한 조치를 하려고 했으면 7분간 통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휴가 갔다 와서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이때 한다고 봐야 되죠. 임종득 2차장은 주요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임종득 2차장이 김기한 사령관에게 전화하기 전에 네. 중요 핵심적인 조율이 다 끝내서 이미 실무진들이 마지막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네. 제가 그래서 경로 3를 거기다 넣는 이유가 12시경에 경로 3가 있어야 패가 맞아 들어가요. 12시경에 경로 3가 있으면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 휴가에서 복귀하고 상황 파악 나중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주요 인물이 아니에요. 저기 그냥 제껴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임종득 2차장 그냥 풀어줘도 돼요. 상황적으로 그때 휴가에서 복귀하고 챙기는 상황, 해병대 사령관하고 전화하는 그 상황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와 2차장이 등장했다고? 네. 왜 안보실 2차장이 저 사람이 핵심 인물이 아니야? 이렇게 봤죠. 네. 사전 정보 그런 나머지 정보가 없을 때는. 근데 지금 정보가 더 추가된 게 12시 50분에 40분에 이미 이 암흑의 그 총경이 노규하고 마지막 조율까지 끝냈는데 임종득 2차장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네.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이미 핵심적인 게 정리되고 집행 단계에 들어가서 마지막 집행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2시 40분에 그런 전화가 갔고 13시 40분에 또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노규하고 통화를 한다고요. 그거는 임종득 차장과 별개의 라인으로 이미 결정돼서 집행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임종득 2차장이 뭔가 거기에 뭐 중요 결정을 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왜 이런 부분 하나 하고 결국은 가리키는 방향이 임성근 1사단장인데 어쩔 수 없이 어떤 배경하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검에서 밝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지금 이게 이제 특검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게 28일날 또 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검을 거부하면서 그 명분 가운데 하나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공수처 수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기에 좀 제대로 잘 굴러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특검 을 막기 위한 명분용으로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제가 특검 이제 저번에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거는요. 놀라워요. 그나마. 그 인력을 가지고. 물론 시간은 좀 썼습니다만은 그 인력을 가지고 거기까지 밝혔다라는 거는 공수처. 정말 놀랍다고 느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검이냐 공수처냐라는 거는 얼마만큼의 진실이 밝혀지냐의 본질적 차이가 아니고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특검으로 가면 3개월이면 될 거를 공수처로 가면 1년이 넘게 걸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접수에 5개월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한참이 걸렸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나 그 시간도 이제부터의 공수처 시간은 빨라져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전 조사, 그 다음에 정보 분석, 증거자료 확보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이제는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다 끝났거든요. 이제 불러서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시간도 그동안에 흘렀던 시간보다 빠를 거다. 그거 왜 그러냐면 공수처의 시계는 똑같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이제부터는 알려지게 되죠. 소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면은 거기까지 파악을 한 겁니다. 뭐냐면 지금 공개된 게 뭐냐면 지금까지 파악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 보면 김기환 사령관의 많은 녹음 파일 중에 그 자기가 대통령 경로를 언급한 것을 전제로 한 대화를 자기 참모 누군가가 했어요. 그걸 포착하고 이게 이 통화는 그 통화구나. 암시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을 확인했고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한테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보 동원실장이고요. 굉장히 깊게 들어간 것까지 분석했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니까요. 공수처조차도. 그럼 아까 말씀대로라면 임성근 사단장의 지금 휴대폰도 공수처에서 다 포렌식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특검으로 가려는 사람과 저희는 특검을 원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특검을 원하는 입장과 특검을 거부하는 입장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무엇이 밝혀질까 뿐만 아니라 시간이 3개월이냐 1년이냐의 차이라는 거니까요. 또 3개월이 아니라도 공수처는 아무래도 3개월 내에 끝내기는 어려울 거다. 6개월 또는 7개월. 그 차이가. 그리고 또 하나가 공수처는 끝나고 나면 검찰로 송치해야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의 단계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냥 특검은 바로 수사 끝내면 기소 여부를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공수처로 갔을 때는 시간이 적어도 더 걸리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 검찰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거고 검찰의 시간이나 또 공수처의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검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야 당연히 공수처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공수처를 꾸준히 믿어왔고요. 지금까지 내는 성과도 놀라운 일이다라고 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의 문제, 검찰의 시간을 주는 게 맞냐는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에게 가해질 어떤 외압의 가능성 이게 있다고요. 지금도 그 담당 부서와 그 다른 부서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그걸 다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뀐 공수처장은 그래도 원론적으로는 이게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특검이 확실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고 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공수처가 애써 많은 정보를 취합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결 이제 특검은 이제 갈무리만 하면 됩니다. 갈무리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신병철이랄지 이런 게. 당장 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 김기환 사령관 보십시오. 명백한 모해 위증의 혐의가 있어요. 그 대지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지금 공개된 그 사람은 그 사령부에서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자 사령관은 극구 부인하면서 나는 대통령 경로를 들은 바도 없고 전한 바도 없다고 뻗대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밑에 있는 참모는 아니요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공수처가 아닌 막강한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특검이라면 구속을 검토하죠. 당장 풀어줬더니 나가서 회의당해가지고 진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속을 검토했을 거라고요. 공수처는 왜 안 됩니까? 해병대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빨리 신속하게 해야 법적인 되는 거죠. 한계뿐만 아니라 그 정치력이라는 것도 작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검에 국민들이 실어준 신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기 해병대 사령관 구속 못할 바가 뭐 있어요? 물론 뭐 서북 도서가 뚫린다? 그건 변명이에요. 자, 한 사람 구속된다고 그래가지고 뚫릴 그 서북 도서면요 진작 뚫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김기환 사령관도 키맨인데 그 또 더 핵심 키맨은 유재훈 법무관리관 아닌가요? 그렇겠죠. 또 유재훈과 지금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도 많이 지금 드러났는데 그 이후에도 많다는 거예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8월 말까지뿐만 아니라 괴문서가 작성되고 기소가 되고 기소 후에 군검찰이 기록을 뭘 낼 건가를 또 고민하는 그 시간에도 꽤 의미 있는 통화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유재훈, 이시원 사이에. 그럼 박정훈 대령의 어떤 기소 이것 자체도 지금 그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통화는 이시원과 통화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변호인이라면, 네. 여러분이 박정훈의 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라면, 아 그건 골프 치라고 가자는 얘기, 아 이건 밥 먹자는 네. 얘기. 그건 입증 책임 뭐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입증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시원과 유재은의 통화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면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아 이건 골프 치러, 이건 밥 먹으러 갔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입증합니까? 아니, 그래서 특검이 빨리 나서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휴대폰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거죠. 지금 보면 네. 신병 처리해야 됩니다. 네, 유재은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네. 유재은은 심지어 법원에 군사법원에 나와서도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네.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건데 17일 날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금방 얘기하시는 걸로 봐가지고는 뭔가 진전된 내지는 어떤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은 안 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시원과 무슨 대화를 했냐니까 공수처에서 다 진술했다고. 네. 뻗대고 있어요. 네. 그 표현이 그렇지만 네. 이건 구속 사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특검 가면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이렇게 법조인이잖아요. 그래서 특검 가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알 텐데 그러면 어떤 입장 변화 가능성은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또 네. 나름대로 자기가 살궁리를 또 공수처에서는 또 어떻게 진술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외로 또 공수처에서 많은 것을 진술해 놨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를 뿐이지. 네. 그러나 네. 적어도 그 군사법원에 나와서 자기가 지시한 거에 대해서 무슨 혐의자를 빼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면서도 뭐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네. 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 이거 위증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박정훈 대령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민사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들에 대해서는 자 김기환 사령관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네. 경로설 인정 안 해요. 네. 그것 때문에 박정훈 대령은 구속의 위험에 처했었고요. 네. 자 유재은 아니 이미 증거가 차고 넘쳐요. 자기가 네. 혐의자를 특정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 네.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특정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계속 그것만 설명했대요. 특정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네.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전화할 뭐하러 이유가 없는 전화합니까? 거잖아요. 불을 보듯 뻔하고 네. 또 심지어 스피커폰으로 들은 것을 무슨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래요. 황당무계한 얘기죠. 네, 네. 아니 다른 사람의 대화를 비밀로 기계정치 도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 폰을 당사자가 들으면서 스피커폰, 다 스피커폰 네, 네. 같이 들어볼래? 하고 네. 틀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스피커폰으로 들었을까요? 거짓말하니까 네. 거짓말할까봐. 네. 녹취해야 합니까? 거짓말할까봐. 그렇겠죠. 녹취가 지금 안 됐다는 이유로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자기와의 통화가 네. 녹취가 안 됐다라는 걸 지금 기화로 해가지고 그런 거짓말하는 건데 그건 명백한 구속 사유죠. 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은 가정이 파탄될 위험에 처했었어요. 자기들의 그런 거짓말 때문에. 네. 그런 거짓말 없이 초기에 다 국회에 나와서도 맞습니다. 제가 혐의자를 특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김기환 사령관은 맞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제가 네. 대통령 경로를 들었죠. 그랬으면 박정훈 대령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역할은 그러면 이 장관의 법무참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전달하는 그 역할인가요? 그런데 통로? 지금 그런 역할에 머물질 않았죠. 이 사건에서는. 네. 사실상 외압을 자기가 행사했죠. 김기환 사령관이 메모로 남겨놨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까지 썼냐면 우리가 경찰에 평가받을 필요가 없다. 네. 그 말은 그 말 때문에 아마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신세 조질 거예요. 군사경찰 여기서 네. 그러니까 해병대 아니요. 수사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 경찰에. 그러니까 경찰. 혐의자를 특정해서 보내면 경찰이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래요. 야 그러면 네, 그동안 5건은 다 우리가 평가받았나요? 네. 자 특정해서 5건을 보냈어요. 네. 그럼 다 평가받았나요? ABCD 나왔나요? 그래서 그때 절차니까, 군사경찰, 군사경찰도 F학점 받아가지고 무슨 페널티 네. 받았나요? 군이 봉변당했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백히 기망하려고 해병대 사령관을 속여먹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 해병대 사령관의 메모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술조서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하길래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적어는 놨다.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이 그 명민한 분인데 몰랐겠어요? 무슨 말인지 물어봐야지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죠. 어라 얘가 이제 네. 나한테 장난질까지 치네 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예, 예. 명확한 물증을 남겨버린 거 아닙니까? 아마 네.
그것 때문에 유지원 법무관리관은 굉장히 고초를 겪을 겁니다. 네. 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네.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거기까지 좋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해병대 사령관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속이려고 약을 치는 거죠. 네. 경찰에 우리가 평가받을 필요가 없다. 네. 감정선을 긁은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은 네. 너 내 말 들어야 돼. 네. 네가 뭘 알아 법을. 내 말 들어. 네. 네. 더 이상 개기지 마. 이 얘기 거기다 심어놓은 거죠. 그게 해병대 사령관이 적어놓은 게 그 정도예요. 네. 그러면 나이브하게 그 통화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예. 알 수가 없죠. 정말 그 분위기나 뉘앙스, 사람의 말이라는 게 뉘앙스에 따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오죽했으면 해병대 사령관이 그걸 적어놨을까? 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적었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말을 하길래 일단은 적어놨다. 너 죽어봐라 이거죠. 네. 그 17일 재판에서 그 아까 김기현 사령관 메모 말고 정종범 사령관 부사령관 네. 메모 얘기도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아까 그 휴가 네. 문제고 네. 그것이야말로 이제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상을 바라보는 공수처의 입장을 한번 보면 네. 공수처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통신기록 포렌식을 다 했으면 다 깔아놓고 지금 그렇죠.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비유하면 그래요. 코끼리의 상아를 제가 잡았어요. 네. 아무리 봐도 이건 코끼리인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서 공수처는 다 코끼리의 사람 하나가 지금 네. 상아를 잡고 있는 게 보이는데 네. 그 코끼리의 상아를 잡은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건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게 코끼리 상아 이거 그럼 내가 지금 코끼리에 올라와 있는? 네. 이런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딱 봤지 코끼리 이렇게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정종범 메모 속에 담긴 많은 비밀들은 공수처는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 전후 맥락,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왜 그런 말이 만들어졌는지 또 임성근 사단장의 핸드폰을 가져간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네. 그때 임성근 사단장한테 그 기쁜 소식을 누가 전했는지를 공수처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통신 기록들을 다 그렇죠. 조사했으니까. 11시 57분에 판이 뒤집혀졌잖아요. 네. 그 사표 받겠다는 사람이 지금 사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은 사표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의 사표를 받게 생겼어. 판이 엎어졌어요. 그 기쁜 소식을 누가 전달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공수처는 알겠죠. 왜 통화 기록이 있을 테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당시 통화를 보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일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고 뭐 국방부일 수도 있고 해병대 사령부일 수도 있고 해병대 사령부가 가장 합법적인 거죠. 아니면 다른 제3의 그 외부의 민간인일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병대 저기 1사단장한테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을 누가 전했는지를 공수처는 알고 있을 텐데 우리는 모르니 그걸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이란 사만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가설을 세운 게 자 7월 31일 11시 57분 직후에 국방장관이 결재를 번복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임성근 사단장한테 누가 전했냐? 첫째, 대통령실 관계자. 둘째, 국방부 관계자. 셋째, 해병대 관계자. 그걸 제가 이제 퍼즐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해병대 사령부에서 누가 그걸 전했다고요?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기쁜 소식도 아니고요. 해병대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지금 해병대 사령관의 고뇌에 찬 결정이 엎어져 버린 매우 심각한 위중한 사태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득달같이 알려줍니까? 자,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장관은 지금 우즈벡 나간다고 가방 들고 나갔어요. 법무관리관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서 알았어요. 누가 알아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퍼즐을 놓고 보면 그것이 기쁜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나 어떤 해병대 사령관보다 임성근 사단장이 더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거의 동시에 알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남아있는 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12시 54분에 본인이 휴가를 신청해요. 자, 아무 이유 없이 휴가를 신청합니까? 이미 파견 명령이 나 있는 상태에서 파견 명령이 죽지 않는 한 휴가 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파견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되니까. 왜 휴가를 신청해요? 파견 명령이 죽었거나 앞으로 파견 명령이 죽을 것이 파견 명령이 취소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휴가 신청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12시 54분 전에 전화한 사람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12시 54분 전에 해병대 1사단장과 통화를 한 사람.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 그러니까 그자가 누구냐? 혐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추려지는 거잖아요. 공수처는 알고 있고요,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공수처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그냥 웃는다니까요. 저는 이게 이 방송 공수처 지금 수사 관계자들이 보고 있으면 한참 웃고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고, 저 양반 상아 잡고 맞습니다. 코끼리. 그래도 찍기는 잘 찍으시네. 이러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훤히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공수처가 그럼 이제 아까 말 접수 5개월 동안 그 수사를 밑바탕 물밑 수사를 지금 해왔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공수처가 김기환 사령관 부르고 지금 박정도 대령 부르고 대질 가고 정종봉 부사령관 아직 안 불렀죠. 그런 것 같아요. 예, 한 명씩 불러서 이제 하는데, 거의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라든가 이걸 잡아놓고 지금 불러서 특정하고 해서 사법처리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정리해서 검찰에 넘길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밑그림은 다 그렸다. 네, 밑그림 그렸다. 밑그림을 넓게 그릴 거냐 좁게 그릴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넓게 그렸다고 했어요. 초기에. 네. 공수처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넓은 그림을 펼쳐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넓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만 저는 정말 놀랍다고 봐요. 그 적은 인력으로 그 부분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제 특검으로 가더라도 저는 이 특검은 기존 특검보다 이게 수월하다는 게 뭐냐면 이미 이게 팩트에 대한 파악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조사를 보강하는데도 훨씬 편하지 않느냐. 게다가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뭐 범위는 좁지만 많은 정보를 또 갖고 있고요. 또 군사법원 통해서도 뭐 추가되는 자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지금 저기 군인권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서를 지금 공개하는 바람에 또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처 저희도 그 부분을 이제 챙겨볼 시간도 없었는데 그 부분도 또 꼼꼼히 보다 보면 이제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한 기관이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거기에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냥 해서 결론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게 애써 초기에 작성했던 서류들 이런 것들도 다 진실을 찾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특검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실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다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납득시키려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해명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수처가 넓은 그림을 그렸어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진 일까지 어떻게 들여다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 실무진에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보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윗선에 그 누군가가 짓밟아 버렸다는 거잖아요. 국가인권위원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국가인권 탄압위원이에요. 조사관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서류를 그 휴지장처럼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건 책임져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검으로 가면 밝혀지겠죠. 왜냐하면 특검의 하중이 훨씬 한결 이 사건은 가벼워요. 이미 기초적인 조사가 많이 돼 있고 이제 한 가지 집중한다면 말하자면 그 로비설 과연 로비가 있었느냐라는 것만 좀 더 파고 그 부분이 사실 특검이 해야 될 가장 핵심 사안이죠. 핵심이죠. 또 그래서 특검을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공수처가 과연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잘 주시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언제든 공수처에 탄압이 가해질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 로비가 있었다면 그 로비를 감추기 위한 탄압은 목숨 건 탄압이 될 거라고요. 그건 예사롭지 않죠. 지금 조사를 마치고 간 해병대 사령관한테 특가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화를 하잖아요. 고위공직자가. 그 특가법상의 그 강요죄 면담강요예요.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 김기환 사령관은 본인이 피의자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 항명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의 진술을 지금 못하게 막으려고 위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명백한 특가법 위반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직 공무원이고 그게 탄핵 대상이라면 탄핵소추 대상이에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전화를 한다니까요. 그런 지금 무모함이 용감함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왜? 급하기 때문이에요. 물불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저쪽에서 반대되는 논리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없으면 놔두고 과연 그러면 특검을 그래서 해야 되는데 28일 날 이게 만약에 재의결이 돼야 되겠지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진상 규명을 해야 됩니까? 공수처 믿고 맡겨둬야 되나요? 저는 이제 새 트랙으로 가면 된다. 네. 첫째, 우리 재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료를 모은다. 네. 지금 뭐 국방장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통화 기록이나마 열겠다고 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더 넓혀서 이시원과 유재은, 네. 또 유재은의 연결 통화들, 네. 그런 것들을 차분히 다 열어보고 네. 관련자들도 다 사거리 증인신문 하고, 네. 그다음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를 하고, 네.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면 되겠죠.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없으니까 그냥 의결만 되면 바로 국조는 시작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조에서 차근차근 이제 관련자들을 불러서 또 진실을 규명하면 뭐 저는 항상 뭐 최선이 아니라 차선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특검은 통과된다고 재의결 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도 인간인데, 그렇죠. 그들도 인간인데 인간적으로 판단하겠지.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제가 던지고 싶어요. 이번에 한번 보자고요. 이게 정상적인 그 정당인지 비정상적인 집단인지가 판가름 날 겁니다. 이미 국민은 뜻을 밝혔잖아요. 저 총선에서. 그렇죠. 명백히 뜻을 밝혔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안철수 의원은 왜? 안철수 의원은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지지할까요? 자, 생각이 달라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안철수 의원은 누가 못 팬다니까요? 차기 대권 후보니까 누가 못 건드려요. 야씨 너 당론을 어겨? 너 씨 징계할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안 통하죠. 안철수 의원한테 예를 들어서 야 그러지 말고 저기 어디 좋은 자리 있잖아. 내가 거기를 좀 보내줄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의원들도 협박이나 외유 없이 그 모 의원이 했다는 PPT 말고 진정을 담은 제대로 된 PPT를 받을 수 있다면 결론은 뻔할 거라고요. 이게 특검을 커버할 이유가 없겠죠. 보수의 가치에도 맞고. 아니, 정당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정당이라면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잘 왔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보수가 성공했나요? 지금 흥룡하고 있나요? 괴멸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먼지도 없이 지금 깡그리 없어져 버릴 위기에 처한 거 아닌가요? 무슨 가치를 위해서 뭘 지키겠다고 대우를 정렬하고 뭐 합니까? 그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고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돼요. 공포감을 느끼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 생각이 있겠죠. 생각과 다르게 저기 말들을 하는 게 문제죠. 자기 생각은 아닌데 어떤 이익 때문에 자꾸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아첨을 떨고 지금 그들 옆에서 저는 그러게요. 지금 왜 갑자기 그 측근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호위무사들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챗 경로했으면 어쩌라고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자들이 간신이고요. 그 자들 때문에 탄핵됩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 매체에 가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지금 전향적 조치를 취해라. 어떤 분은요 저희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라는 서적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읽어볼 시간이 없죠. 지금 전화도 못 받는데. 근데 그분 보내온 그 마음을 읽어보면 그걸 느껴요. 당신이 자꾸 탄핵으로 가는데 탄핵은 국가를 그 고난 속에 빠뜨린다. 잘 생각하시나. 제가 작년 했단 말이에요. 탄핵이 좋아서 이걸 몰고 가겠다고 일부가 저를 없습니다. 비난했었습니다. 탄핵몰이라고 있다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향적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한때는 제가 공소취소를 강하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판을 키우지 말고 정리를 해라. 근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길을 좀 낭떠러지로 다 갔어요. 이제 저거 눈 가리고 낭떠러지로 갔어. 한 두 걸음만 더 걸어가면 톡 떨어져. 그런데 거기서 야 안대를 벗어라 임마.
거기 낭떠러지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 계속 가세요. 야, 내 말이 맞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지? 하니까, 예, 그렇죠. 네. 각하 말씀이 맞죠? 네. 가세요. 이렇게 박수치고 옆에서 잘하세요. 톡 떨어지고 나면 알겠죠, 이제. 네. 어떤 놈이 간신배고, 네. 어떤 놈이 그래도 인간이었는지 알 겁니다. 네. 곧 지금 떨어지기 일부.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본인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왜 국민들은 또 피해를 봐야 되고, 우리는 네. 또 왜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요. 이게 네. 뭐가 자, 벚꽃 대선 됐지 않습니까? 겨울에 네. 대선 치렀던 걸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벚꽃 대선으로 네. 바꿔놨어요. 네. 그 좋지 않습니까? 계속 벚꽃 피는 날 대선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네. 꼭 그걸 또 바꿔야 되고, 또 누구는 네. 또 깜빵에 가야 되고, 이런 일을 이제 안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피로감이 분명히 있죠. 있죠. 그건 있지만 또 필요할 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그래서 갖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일부 댓글들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네.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네. 그때 그래서 저도 마음을 접었어요. 그 길이 가야 될 길이라면 그렇죠. 내가 네. 뭐 박정훈 대령의 대리인이 내가 독자적 네. 권한도 없는 내가 네. 마치 뭐 구걸하듯이 야 이쯤에서 끝내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네.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년에 분명히 나는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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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해지니 국정이 혼란에 빠지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라. 그리고 지금도 그 얘기는 어떤 이 재판에 임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다른 뜻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걸 그렇죠. 밝히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정치적 의도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 변호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아니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 네. 저는요 지금 이 사건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서 제 성읍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네. 이게 지금 계속되면서 저한테도 상당히 하중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을 네. 하는데 상당한 무리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는 것을 제가 즐겨하지 않아요. 네. 점점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무슨 개인적 이익이 있거나 비뚤어지는 그거는 그게 망상이라니까요. 네. 망상 좀 깨어나라고요. 그건 망상입니다. 증거가 없는 망상이에요. 네. 그런 걸로 이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말고 또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에요. 네. 경찰한테 우리가 평가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기거든요. 네. 속이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쟤네들은 빨갱이에요. 딱 그 사기꾼들이에요. 네. 하여튼 특검법이 재의결돼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뭐 순리고 국민의 뜻이고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아까 그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라든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라도 규명될 수는 있다. 그럼요. 사실은 이제 한때 뭐 어려움도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박 대령하고 저하고 한 말이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네. 변호인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네. 여론은 또 언제 또 시그러들 수도 있고요. 네. 관심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건은 사건이고 네. 당사자와 변호인은 끝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당시 상황에 맞게 이게 최선이라고. 지금 저는 왜 그 많은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당장의 최선의 목적은 뭐냐면 제2에서 통과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2에 통과되게 만들기 위해서 혹여 아직도 국힘 의원 중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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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잡고 있는 게 코끼리 상하 맞다니까요. 네. 이게 코끼리예요. 네. 다 드러났어요. 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건 언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 네. 국민을 더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것뿐이고요. 네. 제2에서 통과해서 특검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밝히는 게 네. 그나마 혼란을 줄이는 거고요. 네. 그게 국민들한테 표받은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발 사기치지 말고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자기의 그 지도자를 헌신작전을 버리고 떨어져 죽고 나면 또 딴 놈 찾겠지 뭐 지도자. 네. 네. 그런 나쁜 놈들 말에 속지 마세요. 대통령도 제가 정말 권고하고 싶습니다. 뭐 진부한 얘기지만 양약 고어구라고 하잖아요. 일이여 병. 충언 여거이나 일이여 행. 네.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탕발림의 말들은 다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나서 키득키득 우들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네. 네.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네.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해안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국힘 결국은 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할 것이냐 민심을 따를 것이냐. 근데 양심이 있으면 민심을 따르겠죠. 네. 근데 그 윤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저게.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네. 윤 대통령을 죽이는 길이에요. 네, 낭떠러지로 미는 네. 길이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빨리 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8일 특검이 재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 최혜병 특검, 어떤 순직과 관련된 진실 규명, 그리고 그 진실 규명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국민들이 갖는 의혹들이 잘 제대로 풀리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신데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장시간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